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증권사도 안 좋아지고 있다.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증권사 중에 어디가 위험한지 이 리스트를 살펴보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거를 왜 막을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리스트를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PF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한 비율이에요. 보시면은 주황색 점이 있거든요. 이게 퍼센테이지예요.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한 100%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너무 위험하겠죠. 자기 자본 대비 높은 비중을 가진 기업일수록 위험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어디가 위험하다 콕 집어서 이야기는 안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퍼센테이지가 높은 증권사가 어디인지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증권사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자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자료들은 무슨 감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은 자료가 아니에요. 그냥 증권사들이 자기 회사의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여기 한국신용평가라는 곳에 제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살짝 과소평가돼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하겠죠. 자기 증권사들의 어떤 불리한 점들은 약간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했기 때문에 분명히 고평가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물론 엄청난 거짓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약간 과소평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 고려하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리스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위험한 기업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자본을 초과해서 투자한 만큼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돈이 부족해질 수가 있겠죠. 여기 투자한 사람들, 뭐 기업들 같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자기 자본 대비고 이번에는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이제 대출 유형이에요. 브릿지론이 뭐냐? 부동산 투자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초기 단계, 부지를 사고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부한테 사업 승인 받고 건물 이제 착공해서 또 완공될 때까지 이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사업 승인 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직 착공도 안 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사업 승인은 받았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으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좀 어그러질 수가 있겠죠. 브릿지로는 사업이 끝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 승인 나기 전에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게 중간에 엎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중간에 엎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초기에 엎어져 버리면은 비용만 나가고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브릿지론의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는 만큼 앞으로 이 돈을 돌려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채권도 먼저 받을 수 있는 선순위, 그 다음에 중순위, 후순위, 시행사가 투자한 자본, 여러 가지 돈들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잔치 하는데 이제 순서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토마토 저축은행 여기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후순위 채권이었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이제 선순위, 중순위 여기까지는 돈을 다 받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후순위 이런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중순위, 후순위 여기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강 국면이면은 요 돈을 돌려받더라도 앞에 사람들이 돌려받고 어떻게 되죠? 이제 중순위, 후순위는 받을 수 없거나 받아도 일부만 받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다면은 당연히 다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순위가 밀려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중순위, 후순위에 좀 투자한 기업들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작은 증권사들, 그렇게 크지 않는 증권사들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 리스트를 보셨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왜 위기를 막을 수 없는지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회사채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50조 원 풀어가지고 자금 시장을 잘 돌아가게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AA 등급들, 그러니까 이런 우량 기업들도 지금 회사채 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증권사들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채 발행에 대한 수요를 봤을 때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회사채 발행 수요를 조사한 그래프거든요. 근데 진짜 수요가 정말 제로예요. 회사채를 누가 사줘야지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회사채에 관심이 완전히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증권사에서 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12월, 1월, 2월 이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12월에 한 12조, 13조, 이 다른 종류의 채권이 합치면은 거의 한 25조, 이제 내년에 초에는 한 15조, 이렇게 넘게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채권시장, 회사채, 수요가 그냥 아예 제로입니다. 돈이 전혀 돌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신 거는 증권사만 보셨어요. 부동산 PF 관련해서. 그게 지금 한 증권사가 한 28조 2천억 원 있거든요. 증권사만 투자했겠어요. 여기에 은행들 28조 3천억 원, 보험회사들 43조 3천억 원, 그리고 이제 캐피탈 26조, 저축은행도 한 10조. 이렇게 투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 전체 합쳐서 112조 정도 투자됐거든요. 이게 2022년 상반기 말 기준이에요. 이게 엄청난 금액이죠. 그럼 이걸 막을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12조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50조 투자됐으니까 어떻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639조 정도 돼요. 112조? 물론 큰 돈이지만 1년 예산에서 좀 무리하면은 막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뻗어서 더 나가면은 얼마가 있냐? 금융기관 플러스 이제 가계,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것 말고 다른 상품까지 다 더하면은 총 부동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한 2,696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가계부채도 1,800조 넘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무튼 가계부채 여기는 이제 자영업 대출도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제외하면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만 지금 2,696조 있습니다. 전체.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은 가계가 한 1,297조, 기업이 한 1,074조,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으로 투자된 것, 부동산 펀드라든지 리츠 이런 것에 한 324조 정도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죠. 지금 이 시장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1년 GDP가 거의 2,000조가 넘으니까 진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한 푼도 안 쓰고 부동산을 메꾸는데 다 쓴다. 그래도 부족한 돈입니다. 막을 수가 없을 만큼 정말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한 만큼 이 금융 불안 지수가 지금 코로나 때 그 위기만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글로벌 금융 위기만큼 상승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수치가. 지금은 잠깐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2023년 1월, 2월, 3월 요 기간 안에 우리나라 금융이 더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막 저점이다, 지금 주식이 막 빠지고 있고 막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다, 역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말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기가 이게 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저점이 언제인지는 이게 시간이 최소 한 2, 3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